네, 4월 24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대법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관심이 가장 뜨겁습니다. 선거 40일 앞둔 마당에 오늘 또 속행 재판을 열어서 어떤 결정을 내리려고 스텝을 과격하게 밟는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오늘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시지만 법률가로 훨씬 더 활약하고 계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아유, 카메라에 잡았어야 되는데. 어서 오십시오. 예, 좋습니다. 예. 보건복지위원회 활동보다 법률가로서 더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내란 전국에서. 그 아니에요? 연금 모수개혁 있잖아요. 그거 하셨네요. 그거 18년 만에 된 거예요. 네. 그리고 합의 처리된 것도 정말 기적 같은 일이고 네. 금액으로 따지면 몇백 조예요. 그 일을 이루셨다. 네. 네. 저 말고는 아무도 못한다 그랬어요. 네, 유일하게 박주민 네. 위원장만 할 수 있는 일이었다. 네. 그러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관심이 가 있습니다. 선거가 지금 한 달. 기회 되면 연금개혁 관련돼서 네. 좀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네, 그러시죠. 저희 예. 장인 어르신 상에 국회의원들이 많이 왔는데 네. 다 하나같이 연금개혁이 성공할 줄 몰랐다. 사실은 막 5선, 6선 되는 선배부터 시작해서 예. 재선들, 초선들까지도 예. 생각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만 자랑하시고요. 아이 진짜 30초도 못했어. 본격적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훌륭한 일을 하신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사실은, 기대를 못했던 일이죠. 예. 그리고 막판에 정부에서 뒤집었잖아요. 다 된 것을 21대 때. 국회 막판에 걷어차 버려서 이게 말이 되느냐? 1%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거냐? 예? 뭐 하여간 그런 비판이 있었는데 하여튼 잘하셨습니다. 네, 네. 예, 핵심 빨리, 의제로 바로 들어가도록 빨리 하겠습니다. 예, 아까 여쭤본 대로 이게 지금 대법원에서 급하게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전원합의체 회부해서 그날 바로 오후 2시에 기일을 하고 오늘 또 속행 재판을 한다는 겁니다. 그 재판 연구관 지낸 부장판사 분들은 이거 2-3달짜리 일을 이틀 만에 그냥 해버리는 셈이다. 이제 이런 평가도 하는데, 맞아요. 예, 전반적으로 의원님 왜 이렇게 조희대 대법원장의 강력한 의지로 이렇게 빨리 이 사건을 처리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도 부분이 가장 베일에 쌓여 있는 부분이에요. 조희대의 의도.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래대로라면 대법원의 사건이 올라간 다음에는 네. 소부에 먼저 배당을 하지요. 그렇죠. 그다음에 소부에서 어느 정도 심사를 하다가 예. 야 이거는 소부 내에서 합의가 안 되네 또는 판례 변경의 필요가 있네 네. 또는 사회적으로 이목이 많이 집중돼 있고 여러 가지 어떤 파장이 있을 것 같으니까 예. 전원합의체에서 안정감 있게 다루는 게 좋겠네 이런 판단을 하면 소부의 주심이 주도해서 네. 전원합의체로 넘기는 과정을 거치게 되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제 오전에 소부로 배당됐는데 1시간 만에 전원합의체로 바로 회부가 되고 그 과정을 소부의 주심이 주도한 게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도는 과연 무엇일까? 이 부분은 확실히 밝혀진 게 없으면서 그러면서 이런 이례적인 행동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의주시해야 되고 혹시나 대선에 개입하려는 의도라면 손을 떼라라고 강력하게 어제부터 경고를 한 거고 다음 주 월요일 날은 법사위를 열어서 법원 행정처장 대법관 중에 하나죠. 물론 재판에는 관여 안 합니다만 불러다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며 뭐 이런 것들 묻기도 하고 또 주의도 주고 이런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어떻게 예상이 되느냐, 그렇죠. 이 부분이 또 이제 핵심인데 어제 이제 많은 패널들이 초기에는 당황하시다가 저희 쪽 패널들, 진보 패널들 밤쯤 되니까 정리가 다들 되셨더라고요. 이렇게 저렇게 해도 최악의 경우라고 할 수 있는 파기하고 자판해서 유죄로 선고하는 대선 전에 그 케이스는 나오기가 어렵다라는 걸로 거의 다 정리는 되셨더라고요. 그 파기 자판 유죄 선고는 나오기가 어렵다라고 보는 근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파기 자판이라는 것이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무죄로 선고돼서
대법원에 올라온 사건이잖아요. 네. 그럼 이거를 뒤집어서 유죄로 선고해야 되는데 네. 유무죄만 선고하진 않죠. 형량을 같이 그렇죠. 하잖아요. 예. 근데 무죄였다가 유죄로 하면 유죄로 하는 거 오케이. 유죄의 형량은 얼마야? 이걸 원래 대법원이 안 한다는 거예요. 예. 그죠? 깎는 경우는 있어요. 정해진 형이 있으면 그거 예. 깎는 경우는 있는데 예. 무죄를 유죄로 하면서 형량은 이 정도가 적당해 이렇게 대법원이 안 해요. 그래서 무죄를 유죄로 할 때는 다 파기 환송을 해서 파기환송. 예,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그래서 형량까지 정해서 올라와.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형량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다 따져야 되는데 예. 상고법원인 대법원은 법률심이에요. 예. 당사자를 불러서 얘기 듣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런 걸 들어야 양형 판단을 하고 하는 건데 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구조상 파기 자판, 파기 항소심을 파기한 다음에 스스로 판단을 내리면서 유죄로 선고하고 형량까지 정하는 일은 없다. 예. 그러면 고등법원으로 내리고 다시 고등법원 심리에 다시 대법원으로 해서 다시 대법원에서 환송심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최종 다시 상고심을 해야 되는데 이게 대선 전에 다 완결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는 파기 자판, 예. 그것도 대선 전에 결론 완성, 예. 이거는 어렵다. 예.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일단 파기자판은 X, 그 다음에 파기환송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상고기각 두 가지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근데 상고기각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상고 이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네. 자, 먼저 재판 정지. 예. 그냥 결론을 못 내겠어 대선 전에. 근데 당선이 됐네. 예. 그럼 헌법 84조 예. 불소추 특권에 의해서 재판 정지하는 것으로 우리는 결정한다. 예. 이게 하나 있어요. 예.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상고 기각 대선 예. 전에 빨리 결정해서 예. 무죄. 무죄 확정. 예. 땅땅땅. 3번 파기 환송. 네.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 거죠. 예.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 중에 무엇을 염두에 뒀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대법관들이 어떤 심증을 가졌는지 아직 형성도 안 돼 있을 테니까 예. 기록이 이제 넘어온 거거든요. 예. 그리고 그렇죠. 소부에 있는 원래 소부에 해당됐었던 대법관들도 재판 기록도 못 만져봤을 거예요. 왜냐면 한 시간 만에 전원하게 갔으니까. 예. 예. 그러면 이제 세 가지 시나리오, 예. 상고 기각이냐, 재판 정지냐, 파기 환송이냐인데 예. 많은 분들이 예측하기에 첫 번째 시나리오는 재판 정지. 아. 재판 정지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전원합의체로 끌어올린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는 있어요. 예. 왜냐하면 네. 자 우리 대표가 네. 사실 재판이 여러 개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1심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있고. 뭐 또 이렇게 아직 정리가 안 돼. 대장동 뭐 이런 거는 정리가 무슨- 안 됐어요. 예. 일률적 기준을 제공해 줘야 돼요. 일률적 기준. 예. 예. 이 재판부는 대통령으로 당선됐는데도 나는 뭐 올라 그냥 재판할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재판장이 그냥 결정하기 나름이에요? 그걸 일률적으로 대법원에서 지침을 내린다. 이것도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결정을 하는 거죠. 어떤 사건에서 아. 사건에서 결정을 해주는 예. 거예요. 가이드라인. 우리는 예. 정지한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줄 수는 없고 네. 우리는 우리 대법원에서는 예. 이런 경우에는 재판을 정지하는 거죠. 불소추 특권에서 재판을 정지하는 거 결정한다. 그럼 결정이 예. 대법원 판례처럼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가이드라인을 직접 줄 수는 없으니까 예.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전원합의체로 끌어올린 것이다라는 썰. 분석. 예, 썰. 예. 그다음에 아이고 뭐 상고 기각 빨리 끝내서 예. 안정감 있게 하려고 한다. 예. 썰. 예. 아니다. 혹시나 모르니까 흔들어 보자. 예. 파기 환송이라도 예. 해가지고 예. 흔들어는 보자. 예. 한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이 셋 분석하고 중에서 가장 이 세 가지 썰 가운데 가장 그 사실에 부합한 근데 사실에- 그거는 요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을 해당하느냐는 예.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법관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아직은 알 수가 없어요. 예. 뭐 예를 들어서 헌재처럼 사건이 길게 끌리면서 이상하다라는 신호가 나온다든지 얘기가 흘러나오든지 하는 게 지금까지는 하나도 없어요. 예. 전원합의체 회부라는 행위 하나만 있었던 거예요. 예. 이례적인.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파기 자판이라는 것은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그거는 전례를 따져보건 시스템을 따져보건 사실상 불가능하니까 빼고 네. 나머지 세 개는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정확해요. 일단 그 상고기각으로 안전빵으로 이재명 대표 손을 들어줄 리는 만무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 정지, 예. 상고기각, 파기 환송 한송 중에 가운데 상고기각에 대해서는 적게 보고 있다. 보고 있다. 이제